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서대문 갑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하신 김미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미자 박사님은 부정선거를 처음부터 싸워오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부정선거를 언제 그걸 감지하셨나요? 저는 아마 제가 자랑은 아니고 정말 맨 처음 알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모든 선거는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하면 아마 월천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거 너무 이상하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으로 뭐 때문에 아신 거예요? 첫 번째는 특히 연수구 민경우 의원 같은 네. 경우 뭐 6점 몇 대 뭐 3점 몇 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5개 6개 네. 쭉. 야, 이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다행인 거는 디지털 온라인 교육 교수를 그때 17년째 하고 있었으니까 디지털에 보면 전문가시니까. 네네네. 원격 조정이라는 걸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박사님 선의 원격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전국에 외국에도 있는데 도저히 시스템을 모르면 정보팀에게서 원격으로 도와줍니다. 그 사람 컴에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국회의원 3선 4선도 이거를 처음에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때 터트린 이유가 야,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망가지겠다. 우리 젊은이들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으로 모든 분석을 다 끝내고 다 모았습니다. 부정 자료를. 네. 2주 동안 다 모아서 제가 현역이었으면 제가 목숨 걸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당시 현역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 골랐습니다. 누구일까? 피해 당사자일 것,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그분이 바로 민경욱 의원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네, 그때 중요한 위원회를 같이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모든 증거를 다 모아서 2주 만에 그분한테 정말 비장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분구 박사님 뭐 민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토요일 오후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정말 심각하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습니다. 자, 민 의원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똑똑히 들으시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라도 만약에 제가 턱도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끊으십시오. 근데 민 의원님도 심각하게 들으시고 안 끊으시고 진중하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걸 하겠다고 하셨어요. 부정선거와 싸우겠다. 싸우겠다. 제가 마지막에 좀 심한 약간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분조차도 안 하면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자, 민 의원님 이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민 의원님조차도 안 하신다 그러면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 건 물론이고 민 의원님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실 겁니다.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당신도 개돼지가 그렇죠, 될 수 있다, 그렇게 이거죠.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거운 거여서. 그런데 다행히도 민 의원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는데 내일 모레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하니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하셨고 네. 모니터링을 해봐야죠. 저는 알고는 있지만 이분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정말 이분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 뭐 한국당 뭐 이런 거 있죠. 아무도 동조를 안 하는 그 사실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이가 아니 그때 저기 황교안 황교안 마지막 당 대표. 예. 아직은 그분조차도 부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그때는, 6개월 그 동안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막 나중에는 이제 부정선거와 황교안 예. 대표도 싸웠는데 나중에 하셨습니다. 나중에 버스가 떠난 뒤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경우 의원은 이제 그날부터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걸었고 저도 또 열심히 또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민경우 대표한테 자료 제공하고 부정선거에 네네네. 관련 이래서 부정선거라 자료 제공하셨는데 네, 단초 제공했습니다. 단초 제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안 하면 당신도 똑같은 개돼지 된다 뭐 예, 이런 걸로 사명감을 그렇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와 어떤 식으로 투쟁을 하셨나요? 지금 저는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수개표 하나에 환호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걸로는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 수검표. 예, 그거는 수검표에.
5-6가지 정도를 고쳐야 되는 것 중에 불과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보정값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20년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2023년 9월에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아니 박사님 세상에 비번이 1, 2, 3, 4, 5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일개 대학의 온라인 시스템도 정말 철저한 보안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도 여러 사람이 굉장히 2중, 3중의 방어벽을 칩니다. 그런데 그거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다 놀랄 겁니다. 불과 한 사람이에요. 보안 담당자가. 그리고 비번이 1, 2, 3, 4, 5. 저기 선관위 네. 보안 담당자가 한 한 사람이에요. 명이고 이야, 비번이 1, 2, 3, 4, 5? 네. 지나가던 유치원생도 1, 2, 3, 4, 5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북한에서 뭐 해킹을 발견된 것만 7번만 했겠습니까? 중국이고 북한이고. 그럼요. 이거는 다 열어놓은 밝혀진 겁니다. 것만 7번이지. 예, 맞습니다. 밝히지 못한 거는 뭐 얼마나 예, 맞습니다.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책자의 마지막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선관 시스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책에다가는 그냥 순화시켰습니다. 책에다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웰리스 강국 대한민국 예, 김미자 박사의 혁신과 비전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예. 참다 못해서 이번에 이제 도전하시는 건데. 도전합니다. 전 목숨 걸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네네. 그러니까 국회 밖에서 아무리 부정선거 해도 싸워도 안 안 되는 되니까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들어갑니다. 건데 들어가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다행인 거는 제가 온라인 디지털 부정에 대한 시스템을 너무나 잘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하면서 사명감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웰리스 강국.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축은 부정 이런 게 없는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에 대한 정통성 저들이 그렇게 부정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 해결. 그래서 웰리스 강국 대한민국 민생 경제 살리기 전문가로서 나설 겁니다. 두 가지. 부정선거는 어떻게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우리 선관위 시스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선관위 그러지 않고는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럼요.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게임에서 이기고 결과에서는 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도 이걸 드렸습니다. 책. 그리고 우리 지도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저는 놀라운 게 국회의원 3선, 4선, 5선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럴까? 정말 이 얘기할 때가 제일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시더라고요. 알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났습니다. 예, 그 만나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었지만 이거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이제 간담회 할 때 1월 3일 대한노인회 950만 일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단체로는 처음 방문한 게 거기였어요. 네. 대한노인회 950만이 있죠. 저는 거기 정책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내려올 때 그날 제가 이제 TV에 엄청 이 얼굴이 나왔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분은 그래도 이걸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아니 근데 믿음 부정선거에 있고, 대한 뭔가 지금 조만간 저 의지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만간 1대1로 할 겁니다. 몇 명, 그래서 1대1은 아니고 지난번 대선 때 네. 하얏트 호텔에서 했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있고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도 몇 분이 있어서 서너 명에서라도 반드시 할 겁니다. 그거는. 부정선거 막을 의지 있다. 한동훈 있습니다. 장관은. 저는 한동훈 있다고 위원장은. 봅니다. 예, 있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만나보니 그런 걸 느꼈다 이런 느껴요.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걸 가지고 그분이 비록 정치는 오래 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 시국에 필요한 인물이어서 아마 하늘이 그렇게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하여튼 그 맹렬히 네네. 뭐 하여튼 그 원내에 들어가든 네. 들어가지 않든 네. 하여튼 부정선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원내에 네. 들어가면야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네. 왜 서대문 갑에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습니까? 저는 서대문과의 인연은 40년입니다.
제가 경기대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네. 거기 원래 본교가 서울에 있었고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40년, 본격적으로 한 거는 25년, 20년이 넘습니다.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를 20년을 했고 네. 저는 이건 자랑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학이 지역과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제가 적극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홍제 문화예술 축제 거기가 화장터길이 아직도 그 네이밍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그 화장터라는 걸 좀 불식시키고 홍제 문화예술 축제로 이렇게 주민이 같이 하는 그래서 무료 공연, 학폭 어린이들 예방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뭐 공연 시스템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지금 네. 거기 민주당은 누구예요? 민주당 우상호 우상호는 이번에 불출마하잖아요. 예, 그분 불출마합니다. 네. 우상호는 이번에 왜 불출마한 겁니까? 아, 너무 많이 했죠. 네? 물러날 때가 이미 물러났어야 되죠. 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어, 뭐 때문에 물러난 걸로 보세요? 지금은 민주당도 제가 남의 당을 타당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그래도 얘기가 되던 그 민주당의 그 우상호가 깨달았다? 깨달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근데 왜- 어쩔 수 없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는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때는 여야 의원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오시오. 뭐 시의원, 구의원도 다 오라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정치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그때 와서 그분들도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분들이 너무나 아니게 386의 대표적인 386 특권을 가장 누린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 선봉 주자일 겁니다. 그런데 네. 불출마하는 배경을 뭐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자세히는 순순히 이 사람이 순순히 안 해서 물러설 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생각을 아닌데. 합니다. 네, 제가 봐도 뭔가 저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뭐 압박을 받았거나 제가 봐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예.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서대문갑의 그 김성호 당협위원장인가요? 그 당협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성원? 이성원 아, 예, 당협- 이성원 당협위원장은 지금 있었-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하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못 나오는 거구나. 예, 이번엔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또 이성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성원, 네네. 네. 네. 아 그래서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서대문갑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됐네요. 정말 우상호 난립입니다. 난립. 우상호가 네. 안 나오고 네. 이쪽에 이제 이성원 위원장이 우상호하고 주거니 받거니 네, 하다가 그러다가 우상호가 조금 더 많이 했죠. 이성원 이분이 연속 2번을 떨어졌죠. 저 연속 두 번 마지막에. 떨어졌죠. 예, 예, 근데 예, 구청장이기 때문에 못 나오니까 네네네. 여나 야나 아주 춘추전국 시대가 여나 돼버렸네. 야나 춘추전국 난립입니다. 난립이네. 난립.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예. 밝히겠다 이러고선 네. 이제 나가시는 그분들이 거니까. 부정선거 저는 반드시 밝힐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갈 거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전 국민이 뭐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뭐 안 되면 뭐 이민 가겠다. 이민을 왜 갑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네. 이민 가겠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아, 마시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 나옵니까? 잡질 못하니까 국민들은 답답해가지고 저 합니다. 아, 합니다. 네.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민경우 의원한테 그 단초 문제 제기를 했고 다행히 민경우 의원이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서 저는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일말의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부터 그분도 빛을 볼 거고 대한민국은 저는 5,000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6위잖아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늘이 내리신 거잖아요. 그분이 다 대통령 시켜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네. 4월 10일 날 총선에는 부정선거 탈까요? 안 탈까요? 부정선거 절대로 저는 그 안에도 제가 당 지도부 만나서 이거 반드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선거 하겠습니다. 전에? 네. 선거 전에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아서 네. 100% 과연 될지 그러나 100%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그 연대해서 또 해야 되고 저는 지도부 만나서 구체적으로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님도 아마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정치학 박사로서도 그렇고
어쩌다가 이런 야당 대표 죄송하지만 저런 인간이 야당 대표가 됐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3년 전인가 그 코엑스에서 맨 앞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오더라고요. 이재명 그 사람이 모두가 일어서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생 최초로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같은 인간하고는 악수를 못하겠다. 저 혼자 앉아서 그냥 열심히 이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도덕 지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무섭습니다. 맨날 TV에 나오면 그 친구들도 아는데 야 우리가 뭐하러 정직하게 살아? 야 우리가 뭐하러 성실히 살아?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범죄 이게 많지만 가장 큰 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이제 부정선거와 이제 원내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혼자 생각이에요. 네네네. 또 만약에 떨어지시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가지고 내가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또 맹렬히 또 그 시스템을 또 밝히고. 저는 반드시 할 그렇게 겁니다. 해야죠. 이것은 정말 대명제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바로 나가려면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쓰던 그 선거 개표계나 이런 거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 전 세계 뭐 K-팝이니 K-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식 세계화에 굉장히 또 열심히 초창기부터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게 네네. 근본이잖아요. 근본입니다. 근본을 손을 안 대고 예. 격까지만 자꾸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여당도 맞습니다. 좀 답답한 게 네네 답답합니다. 부정선거 밝히고 부정선거 없는 선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근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본은 손을 안 대고 자꾸 무슨 뭐가 민생이었죠. 물론 민생 중요하죠. 네네네네네. 그래도 뭐가 예. 뭐 연동형 비례대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건 통합형 비례대건 그 공천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부정선거하면 아무리 잘한 공천을 해도 당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모래 위에다 아무리 훌륭한 집을 네, 그러니까. 지어도 사상 누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정말 전적으로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저한테 그 에너지를 많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 마이크 잡으면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네네. 기본을 아시는 것 네. 같아서 선관위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걸 갈아엎어야 아시니까 됩니다. 선관위를 갈아엎어야 돼요. 선관위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 인적 구성원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요. 이미 그거는 다 언론에서도 나와서 제가 얘기하지 부정 채용 않겠지만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네. 그 지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죠. 그거 안 돼, 네. 안 돼. 관리가 아니야, 애들은. 자기들이 그냥 공작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도 못 받게 감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매우 심각합니다. 헌법기관에서 감사를 못 한다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 아성입니다. 아성. 선거 시스템이 가장 공정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부정의 아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갈아엎지 않으면 네. 절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얼마나 없고. 꿀단지면은 세상에 자기 자식들을 그 부정 채용을 이야, 그렇게 부정 채용은 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명만 그래도 당장 근데 문제가 그걸 되는데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도둑놈들이. 예,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 김미자 박사의 앞으로 행보가 관심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갈아엎고 부정선거 시스템 반드시 방지하고 저는 웰리스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민생 경제 시장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김미자 후보님 가시면 가장 잘할 거라고 밀어드릴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